아마 오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광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막 광고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단순히 뭐 메타를 하세요, 구글을 하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B2B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예산별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DB 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광고를 시작한 첫 달에 문의는 잘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반대로 이제 문의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 달에도 문의는 비슷한데 이제 광고비는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좀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좀 광고가 좀 잘못됐나? 아니면 광고 예산을 더 태워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사실 원인은 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좀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사람에게만 계속 광고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메타 광고만 계속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광고를 진행을 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한테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광고를 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이제 반복해서 계속 노출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클릭률도 떨어지고 문의량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좀 반복적인 이런 현상들을 바탕으로 DB 단가 또한 상승되게 됩니다. 반대의 상황으로 좀 구글이나 뭐 네이버 검색 광고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검색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물류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온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검색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저희가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한정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고비를 좀 늘려도 검색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단일 매체로 시장의 크기 이상으로 좀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이 미디어 믹스인데요. 미디어 믹스는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좀 각 광고 매체의 역할에 따라서 좀 나눠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 광고는 아직 저희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좀 주된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대로 뭐 구글 검색 광고나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심이 생겨서 검색까지 이제 하는 사람을 잡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타게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방문을 했다가 이제 문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회사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 매체별로 이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매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음 규상 마케터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구매 과정은 약간 좀 구매 과정 길거든요. 그 약간 B2B나 B2C도 약간 둘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B2C 같은 경우는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신발, 화장품, 뭐 건기식, 약간 그런 제품들을 광고를 보고 바로 결제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B2B는 보통 광고를 봤다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문의를 남기지 않고 뭐 담당자가 정보를 찾아보고 약간 경쟁사도 비교해보고,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문의를 남기고 견적을 받고 경쟁사랑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고 검토를 거친 뒤에 이제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구매 과정이 B2C보다 훨씬 길다, 약간 한 번 광고를 봤다고 바로 전환이 일어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 번 만나야 돼서 미디어 믹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월요일에
뭐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우리 회사를 광고를 봤는데 수요일에는 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본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갑자기 업무에 필요해져서 구글에 검색을 한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가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른 매체에서 광고를 딱 노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신뢰가 생기면서 문의율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B2B는 단순 그렇게 노출되는 것보다 접점, 다양한 매체에서 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광고를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매체를 각각 나눠서 반복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의율이 좀 높아지고 광고 효율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결국 DB 단가도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사례는 뭐 첫 번째로 IT, SaaS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조 산업 장비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서비스 네 번째 물류 콜드 체인 그리고 다섯 번째 설비 시공 이 업종별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업종은 IT인데요. 약간 대표적인 업종은 ERP, 뭐 CRM, AI 솔루션, 물류 이런 업종이 여기 있는데 B2B 광고 문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업종의 가장 큰 특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검색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업체를 보고서를 봐도 SA 쪽에서는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ERP나 CRM은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뭐 AI 솔루션이나 약간 전문적인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라서 검색 광고 하나만 운영하면은 약간 실질적으로 효율이 나오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잠재 고객한테 먼저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예산 300만 원으로 가져갔을 때 저는 약간 잠재 고객을 가져갈 수 있는 메타, 그러니까 이 메타를 하면 연령 타겟층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메타랑 그리고 구글 검색 두 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메타에 약간 좀 규모를 적게 100에서 120만 원,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를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메타에서는 뭐 IT 담당자나 물류 담당자, 뭐 생산 관리자 등 약간 직무 기반 타겟팅 활용하고 연령대 타겟팅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관심을 만들고 구글에서는 검색 의도가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300만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매체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메타, 구글, 네이버, 뭐 하다못해 링크드인까지 뭐 모두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면은 뭐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에서는 조금 더 메타랑 구글만으로도 구글 말고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추가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구글의 예산을 좀 늘리긴 하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에 예산을 추가한다 했을 때 뭐 메타에 200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똑같이 200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는 100만 원 이 정도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왜 추가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 담당자들도 약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글의 전문적인 걸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이버도 생각보다 검색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약간 뭐 회사명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경쟁사를 검색할 때 네이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브랜드 키워드나 뭐 핵심 키워드를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문의 전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뭐 메타, 구글, 네이버 그리고 리타게팅까지 다 한 번에 운영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색 광고도 하고 있는데 왜 피맥스도 같이 해야 되냐고. 피맥스 안에도 검색 광고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검색 광고는 검색하는 사람들에게만 노출되고 피맥스는 검색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유튜브나 뭐 디스플레이, 지메일, 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지면에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잠재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과 산업 장비 업종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계측기, 자동화 설비 약간 이런 검색어가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SaaS와는 좀 다릅니다.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담당자들이 제품명을 검색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월 예산 3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뭐 검색 광고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당연히 구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글에 200, 뭐 네이버에 100,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는 메타였는데 이번에는 검색 광고만 하는 이유는,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색량이 확실히 많아가지고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오기 때문에 최상단에 노출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500만 원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메타를 또 추가합니다. 실제 구매자는 약간 생산관리팀, 뭐 구매팀처럼 특정 직무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직무와 관심사를 활용해서 브랜드를 먼저 알리는 방법도 잠재 고객을 찾아가는 데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일 때는 피맥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특히 제품 종류가 많거나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피맥스가 새로운 검색 수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가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 서비스인데요. 뭐 세무법인, 노무법인, 뭐 법무법인, 이 업종에는 확실하게 100% 검색 의도가 확실해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뭐 네이버랑 구글 무조건 이 두 개를, 300만 원일 때는 이 두 개를 무조건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되고요. 뭐 키워드는 뭐 강남 노무사, 뭐 지역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법인세, 절세처럼 구체적인 키워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월 500만 원부터는 메타를 추가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문의를 유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성공 사례, 뭐 실무 컨텐츠, 아니면 뭐 무료를 강조한 무료 가이드 같은 컨텐츠를 활용해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던지 아니면은 키워드를, 뭐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들어왔을 때 신뢰가 쌓여 있는 거죠. 뭐 1000만 원 이상일 때 이제 리타게팅을 분명 확실하게 운영을 해서 계속 고객들의 그런 문제가 있는 고객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서 DB 단가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물류 콜드체인 이 업종인데요. 최근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어요. 뭐 콜드체인, 뭐 온도 모니터링, 뭐 AI 물류 플랫폼, 약간 이런 식으로 실시간 화물 추적 서비스, 약간 이런 업종이 검색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문의 한 건의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DB 수를 늘리는 것보단 질 좋은 DB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산이 적을 때는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검색 광고랑 메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추가하고 피맥스 그리고 리타게팅을 추가해서 잠재 고객과 검색 고객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설비 시공 업종인데,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뭐 냉동 설비, 뭐 전기 공사, 이런 업종은 검색과 소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검색 광고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예산이 늘어날수록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메타를 통해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쟁 입찰이 많은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업종별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예산이 적을수록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커질수록 역할 분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300만 원일 때는 뭐 당장 전환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매체 한두 개의 매체 정도만 운영을 하고, 500만 원에서는 그 한두 개 매체 운영한 거에서 한 가지 매체 정도를 좀 더 추가를 하고, 1000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 인지, 관심, 검색, 그리고 재방문, 문의를 역할을 나눠서 구조를 확실하게 나눠 가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업종별로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사실 같은 업종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어떤 회사는 DB 단가가 절반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약간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제가 실제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전환 추적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광고 계정이 전환 추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항상 계정을 이건 받거나 아니면 처음에 문의를 남겨주셨을 때 전환 추적을 가장 먼저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의를 남겼는데 광고 시스템의 대시보드에 전환이 잡혀있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환됐는지 알 수가 없고, 뭐 또 약간 계속 엉뚱한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DB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한 이후에 전환 추적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전환 추적부터 먼저 찾아가는 신청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가 확실히 좋지가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그냥 메인 화면으로 해놨으면은 문의율이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뭐 랜딩 페이지를 가장 제가 효과가 좋았던 거는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거나 B2B 업종은 먼저 문의 칸을 남기는 것보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글을 조금 살짝 너무 긴 글도 효과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그런 글들과 그 밑에 마지막에 문의하기를 남기는 경우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약간 광고 소재를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광고 소재입니다. 약간 광고 소재를 계속해서 똑같은 걸 사용하면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는 2주에서 4주 정도라고 해놨는데 진짜 보통 2주에서 4주 갈 때도 있고 피로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너무 이게 소재가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클릭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7일에서 10일 정도로도 소재를 자주 점검하긴 합니다. 네 번째 리타게팅인데요. 한번 보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바로 없잖아요. 그 구매 여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 영상을 봤던 사람, 뭐 클릭했던 사람 이게 광고를 다시 보여줘서 전환율을 높이는 거죠. 마지막은 많은 기업들이 DB만 모으는데 문의 이후에 DB 관리가 없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의를 남겼는데 이틀 뒤에 연락이 가면은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DB가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프로세스도 광고 성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환 추적 관련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주로 메인 매체라고 하는 매체들은 뭐 네이버, 메타, 뭐 구글, 뭐 카카오 이렇게 총 4개 정도로 좀 추려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 자체를 이제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한 뒤에 한 3, 4일 정도 후에 이제 네이버 메일로 이제 날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호스팅사가 별도로 있으시다면은 좀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부에 웹사이트 담당자분이 계시면은 이제 전달받은 전환 스크립트를 이제 버튼 값에 심으면 이제 되고 이후에 검수 요청을 한 다음에 이제 네이버 측에서 전환 제대로 찍혀요 이렇게 다시 메일이 날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문의를 남길 시에 전환이 찍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GH팀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좀 스크립트 삽입 양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버튼 값을 심는다 해야죠. 스크립트를 심어서 이제 전환 값을 잡아서 구글 광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메타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너무 상용화되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더 자세한 전환 추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약간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예산은 적은데 매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300만 원을 월 300만 원인데 너무 많은 뭐 메타, 구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링크드인까지 약간 이 모든 걸 운영하게 되면은 각 매체마다 학습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져요. 어느 매체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뭐 300만 원으로 그 방금 얘기한 5개를 나누면 60만 원씩 하는데 이러면은 확실하게 학습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이버나 뭐 메타든 구글이든 학습을 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적을수록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광고만 운영하는 경우 검색 광고는 이제 검색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뭐 다른 뭐 잠재 고객 뭐 메타, 구글, 뭐 피맥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세 번째 실수는 이제 반대로 메타나 구글 뭐 피맥스는 뭐 다 나오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메타만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뭐 관심을 만드는 데도 좋지만 검색 광고로 이제 그물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광고를 보고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물망으로 마지막으로 낚는다. 그런 전환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광고를 너무 빨리 판단하시는 거죠. 뭐 약간 광고를 시작하고 3일 만에 효율이 안 좋네요 라고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B2B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매 여정이 길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충분히 데이터가 쌓기 전에 판단하면 좋은 캠페인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B수만 보는 거예요. B2B는 문의수보다 계약 가능성이 더 중요해서, 뭐 예를 들어서 DB가 100건이 들어왔는데 계약이 한 건이 안 되는 것보다 DB가 20건 들어왔지만 계약이 5건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DB 단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률까지 확인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B2B 광고에서 이제 DB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위한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앞서 다양한 예산을 기준으로 매체를 근거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브랜드 컨디션마다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브랜드마다 적합한 매체는 또 다 다르니까요. 또 저희한테 더 정확한 브랜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미디어 믹스 전략을 잘 짜서 제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예산이 늘어나고 매체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B2B 광고는 단순히 광고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광고를 통해서 적합한 타겟을 유입시키고, 좋은 랜딩 페이지로 신뢰를 만들고, 그리고 빠르게 상담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부합해야 이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다른 회사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우리 업종의 구매 여정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광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회사에 맞는 미디어 믹스를 설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이 오셨는데요. AMPM에 맡기면 뭐 다른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광고주분들과 다양한 업종에 대한 경험이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브랜드 컨디션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한 전략을 제안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부담 없이 저희한테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좀 더 맞춤형 전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발표는 오늘 라이브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본부 1팀 임선현, 이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